우리가 가진 기기 중에 디자인과 기술이 가장 잘 융합된 기기, 너무 뻔하죠. 휴대폰입니다. 바로 이제 휴대폰의 최전선에 계신 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모토로라를 거쳐서 모토로라 모빌리티 CXD 서울 스튜디오의 디자인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전무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휴대폰이라는 한 산업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그리고 각각의 분야의 융합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셨고, 이거를 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신 분입니다. 공감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황성걸 모토로라 모빌리티 전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디자인이 때로는 어렵게 설명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여기서 과학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디자인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상식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주제는 이제 산업 디자인 상식이라는 게 주제고요.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은 욕심쟁이라는 그 어떤 주제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근무할 때 하루는 이제 그 리서치 하시는 분이 들어와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 되게 웃긴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계, 좋은 자동차, 좋은 볼펜 이런 거 갖고 되게 멋을 낸다고. 근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리서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렇게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코멘트를 하길래 저도 이제 홧김에 그럼 너희는 왜 크리스마스 되면은 집에다가 저렇게 라이팅을 많이 하냐. 근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이제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면적인 행태는 다양한 행태가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나의 어떤 그 시기의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표면적인 행태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항상 같은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이래봐야 사실 많지가 않아요, 종류가. 뭐 영역성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렇게 어떤 이제 뭐 생체적인 것 빼고는 욕심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우린 다양한 어떤 표현이나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항상 비슷한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 사람들이 마당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안 심는 거고 나무를 못 심는 거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못 하는 거지 미국 사람들도 다 같은 욕심을 가지고 옆집에 비교해서 우월하려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나무를 심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저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던 디자인을 하던 중요한 거는 저렇게 변하지 않는 욕심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이해한 후에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최신의 어떤 스타일의 뭐 바지를 입었다, 자켓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입었지만은 5년 후에 그것을 입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어떤 표면적인 행태는 변하나 내심에 있는 그 욕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발전을 하면은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디자인으로서 그 욕심을 이해하고 또 새로운 표현을 창출하는 게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되게 시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을 이해하는 기술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학적이나 이런 심리학 쪽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프로빙이라는 거죠. 프로빙인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이제 그 선배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새벽 3시에 들어가셨고 그 전날에 처음으로 혼났대요, 와이프한테. 그래갖고 문자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어저께 늦게 들어갔다고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혼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저께 늦게 들어간 것 때문에 문자가 오는 것 같겠지만 캐물었을 때는 사실 그동안 누적된 게 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되게 익숙하신가 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마 어저께 말고도 그 전에 뭐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잘못하고 비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소비자를 인터뷰할 때도 이제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아, 그거 안경 왜 껴요? 그러면은, 아, 그냥 뭐 트렌드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캐묻다 보면은, 아, 사실 제가 좀 나이가 어려 보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 안경을 낍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캐물으면은, 심층적으로 그 욕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소한 이야기라는 게 주제인데요. 히틀러 시대 때 디자이너가 많이 쫓겨났어요. 과학자랑 디자이너가 많이 쫓겨났는데 혹시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디자이너가? 과학자는 망명을 한 거겠죠, 그죠? 디자이너는 왜 쫓겨났을까요? 그 디자이너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거나 기술쟁이들이 많이 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원조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문학가, 시인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했거든요. 즉 시인들이나 문학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다가 한계를 느끼면은 물건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데서 이제 먼저가 어떤 근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글을 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변하면은 좌익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처의 그 디자인 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그로피우스, 모올리나지, 그 다음에 미스 반데로스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옮겨가고 미국이 그 발전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은 그 덕분에 이제 과학자도 데리고 오고 디자이너도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이제 뉴 바우하우스를 열고 시카고 IIT 대학에 이제 건축과를 열고 그 하버드 대학에 지금 그러니까는 그 디자인 대학원을 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문학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디자이너가 고집스럽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은 문학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차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 지금 아반떼랑 이제 미니랑 차이가 뭐죠? 아반떼와 미니의 차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죠? 거의 뭐 2배가 날 수 있겠죠. 성능으로는 승차감은 아반떼가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뭐 미니를 타면 좀 더 밟겠죠, 페달을.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는 이 미니라는 걸 봤을 때 세대별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옛날 그 영국에서 유럽에서의 미니를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니를 젊은 사람들이 사면 다 이탈리안 잡처럼 투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이성적으로 봤을 때 왼쪽 내로 생각을 하면은 아반떼를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차는 패션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2배의 값을 주고 미니를 사고 월부를 부으면서 3년 동안 살죠. 그걸 봤을 때는 우리는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은 경우 이야기를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한동안 뭐 이야기 중요하다, 스토리텔링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게 더 중요하고 그 근본적인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살 때 그거에 대한 친구들끼리 술을 마실 때 야, 이 손목시계 알아? 이 손목시계는 누가 찾던 거고 옛날에 뭐 수십 몇 미터까지 내려갔던 시계래라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상식에서 봤을 때는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거지만은 때론 우리가 개발 입장이 됐을 땐 그걸 입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라디오란 주제를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라디오, 그 재래적인 기술로 어떤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보자. 근데 기술에 집착하지 마라 한 건데 약간 알라딘 램프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인스피레이션이 망원경에서 온 거예요. 망원경처럼 이렇게 딱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건데 이걸 들여다보고서 물리적으로 방향을 조향을 하면은 내가 일본 쪽을 보면은 일본이랑 중국이랑 그 뒤에 나라의 라디오 스테이션이 쭉 보이는 거고요. 제가 유럽 쪽을 보면은 소련 쪽은 그쪽에 라디오 스테이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재래적인 기술이지만은 어떤 그런 망원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나라의 라디오를 듣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디자인이 나온 건데 기술적으로는 되게 쉬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시계라는 주제를 주고요. 시계를 재해석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가져온 에센스가 사소한 이야기지만은 누적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누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시계 스탠드를 한번 해보자 했던 건데, 이제 이런 디자인이 나와서 하루가 끝나면 저게 꽉 차요. 다시 말려갖고 또 다시 또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벌써 반나절이 지나갔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레이저 럭셔리라고도 하고 베컴폰이라고도 했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레이저 툴을 갖다가 마이너 체인지를 해서 이제 럭셔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맡았던 건데, 그때 이제 아마 연대 다녔던 인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데리고 둘이 했었어요. 사람이 없어갖고. 근데 그때 이제 노골적,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겨냥하는 세그먼트는 되게 노골적인 프리미엄 세그먼트인데, 노골적인 건 뭐냐면은 되게 노란 황금을 좋아하고 약간 샤넬 좋아하고 들이대는 스타일의 그런 프리미엄이에요. 그 프리미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노골적인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겨냥해서 이렇게 자영업 하시거나 그러면은 몽블랑팩 많이 쓰시는데 그런 이미지로 한번 가보자. 대신 마피아의 어떤 줄무늬, 그 다음에 아래에는 더닐 라이터의 어떤 그런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안쪽에는 여성을 위해서 약간 클레오파트라 목걸이에 그런 장식을 넣자 해갖고 그냥 노골적으로 리트럴하게 디자인했던 건데, 저도 이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좀 긴가민가했는데 저도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정말 제일 오래 산 기록이거든요. 보통 6개월이면 끝나는데 3년 동안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도 200만 대를 넘겼고.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페르소나가 조폭이었거든요. 그때 여자 조폭, 남자 조폭 붙여놓고 했는데, 결국에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보니까 조폭들이 되게 많이 사갔대요. 그래서 조폭들이 들어오셔갖고 7개씩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 준다고 사가셔서 상당히 되게 의도대로 됐구나, 재밌다라는 되게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비하는 마음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얘기 하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 있나요? 이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를 풀리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소비를 할 때랑 개발을 할 때랑 마음이 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제품이든 전략이든 개발을 할 때와 소비를 할 때 되게 심리가 다르다는 건데, 냉커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냉커피? 뭐 다 여름에 냉커피 드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드시겠죠. 가을에는 뭐 봄에는 두 개 다 마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논리대로라면은, 그러니까는 미지근한 커피로 냉커피 마시는 사람한테 주고 뜨거운 커피 마시면 줄 수 없을까? 미지근하니까 둘 다 만족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계에 있으면은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데 아니면 광고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누굴 겨냥할까요? 그러면은 다요. 남녀노소 다. 그다음에 광고 그러면 다 어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딜레마가 있죠. 왜냐면은 그 광고나 이렇게 제품은 love or hate이라는 말을 하는데 호불호가 있어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논리로 인해서 또 대중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커피를 만든다는 건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을 전략을 짤 때 사람은 가장 이성적이에요. 왼쪽 내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이제 물건을 쇼핑하러 가면은 이성과 갈등이 와요. 되게 이성과 감성이 다퉈요. 한쪽에서는 야, 제일 저렴하고 성능 좋은 걸 사. 그리고 하나는 근데 왜 저게 땡길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 때 되게 많은 시간을 갈등을 하죠. 사용하면서는 내가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렸던 거에서 회피한 것보다는 감성적인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껴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개발에 임할 때 어떤 마인드하고 소비할 때의 마인드하고 되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걸 접하시면서 지휘를 하시면서 내가 소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디자인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호불호가 엇갈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영국 친구 한 명이랑 저희 스튜디오 직원들이랑 같이 했는데
디자인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강해요. 되게 호불호가 딱 갈리는 디자인인데 끝에 가서 영업이랑 마케팅 팀에서 이 제품 못 팔겠다. 4만 대만 팔게요. 그래갖고 되게 속상했어요. 되게 이제 저희가 뭐 재료도 이렇게 forged 알루미늄이라 그래갖고 되게 어려운 것도 쓰고 막 이랬는데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정 판매라고 합시다. 그래갖고 나갔는데 3만 대가 나가고서 일주일이 안 돼갖고 다 팔렸어요. 그리고 한 20대가 이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뭐 불량 문제가 있어갖고. 근데 그 20대를 또 살 수 없냐고 줄을 섰대요, 사람들이. 그리고서, 근데 이제 이 생산이라는 건 한번 소싱을 끊으면은 다시 생산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제 소싱을 다 끊은 거기 때문에 공백을 두고 생산하든지 바로 생산 연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끊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차라리 이걸 갖다가 30만 대를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불호라는 게 꼭 나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디자인이든 광고 에이전시든 뭐 제품이든 간에 되게 전략적인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략 범위를 설정하는 게 누구한테나 다 어필하게 해주세요라는 거는 전략이 안 돼요, 실제로는. 전략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그 전략적인 범위와 방향이 있어야만 크리에이티브 방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가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 타이틀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디렉팅이 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있는 거지, 스트래티직 디렉팅이 없을 때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내가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 물건은 다 팔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혼란이냐면은 마케팅과 영업과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업에 있어서는 물건을 최대한 파는 게 맞아요. 죽는 사람한테도 팔아야 돼요, 영업은. 마케팅은 구체적인 타겟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소비자가 이렇게 갈망하는 아니면 희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회사의 이미지를 기억에 남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마케팅하고 영업을 구분 못 하신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증명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카콜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상품 중에 유일하게 제일 싼 음식점, 인도에 있는 구멍가게, 제일 비싼 음식 다 파는 곳이 바로 코카콜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단일 품목으로 많이 판 제품 중에 하나인데, 재미있는 건 코카콜라의 크리에이티브를 보면은 되게 마이크로하다는 거죠. 되게 마이크로 타겟을 결정해서 그거를 이제 겨냥한다는 거죠. 그치만 기억에 남고 또 사람들은 그거를 모으기 시작할 정도로 되게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점은 마케팅과 영업은 구분을 하자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살면서 공식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진짜 공식처럼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시옷인데 약간 욕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산업 디자인에서 디자인 아트가 아니라 산업 디자인에서 굿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소비욕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산성은 있고 소비욕은 만족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면은 B급짜리 제품이 디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저건 A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거의 정답처럼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는 훌륭한 사업이 나와서 소비를 파악하고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기술이 있어갖고 소비력을 판단하고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가장 이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소비력을 파악한 다음에 생산과 사업을 설정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트잇처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력을 파악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걸 디자이너가 이제 양산 겨냥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와이어드 매거진 겨냥해서 했던 거. 와이어드 매거진에서 2033년은 이런 주제가 나와갖고 미국 쪽에 이제 발간했던 건데, 이 아이디어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기계를 어떻게 갖고 다닐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한 스텝 더 물러서갖고 기계를 갖고 다녀야 되나? 내가 왜 내 가방 안에, 주머니 안에 디카랑 핸드폰이랑 시계랑 다 갖고 다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2033년이고 요즘 헬리콥터 장난감도 많은데 생각했던 게, 이런 펜 같은 건데 얘를 딱 던지면 얘가 오므라지면서 이렇게 헬리콥터가 돼요. 그래서
2033년엔 내 개인 인공위성이 있을 것이다. 내가 물건을 안 들고 다녀도 얘가 따라다니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뭐 제공해주고 나를 보호도 해주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더 많은 더 고성능의 제품을 갖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인공위성이 그 나를 동행한다라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무형 가치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특강하면서 많이 노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형적인 가치를 살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 6개월마다 디자인 운동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제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항상 그걸 떠들고 다니는데요.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한 게 무형 가치인데, 그 초딩들이 학교에 가면은 처음에 이제 뭐 전학을 오거나 하면은 보통 짝이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짝한테? 너 어디 아파트 살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얘가 나 현대 아파트 11동에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애는 그 순간 바로 아는 거죠. 아, 11동을 우리 엄마가 23평이라 그랬는데 같이 놀지 말아야겠다. 마음이 아프시죠? 야, 우리 아빠가 어저께 차 샀어. 그러면은 뭐 사는데? 그랜저. 그럼 거기서 끝날 것 같죠? 애들은 또 더 물어봐요. 몇 cc야? 2.7이야? 3.5야? 2.7이야. 알았어. 여태까지는 우리나라 사회가 스펙에 집착하는 사회라고 하고 또 거의 단일 세그멘트라고 할 정도로 가치관에 되게 차이가 없는 시장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걸어온 어떤 사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또 다 같이 스펙을 추구하면은 못 살아도 그랜저를 사고 잘 사도 그랜저를 사면은 또 이것도 식상할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업 경쟁하는 것도 되게 비슷한 방법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저단가로 많은 기능으로 해서 경쟁을 하자. 근데 제 생각에는 2년 안에 과연 우리가 같은 전술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중국이랑 마주보고서 우리가 더 빨리, 더 싸게, 더 기능이 많은 제품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되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형 가치를 많이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형 가치라는 거는 유형 가치는 그런 스펙, 선택 사양 스펙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형적인 거는 그 이외에 다른 차원에서 감성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건 뭐 제가 직접 했던 건 아닌데 이 핑크색 그 레이저를 내놨는데 은색을 내놓고서 핑크색을 내놨어요. 근데 은색을 내놨을 때 출시하고서 많이 팔리는데 점점 이제 판매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핑크를 딱 내놓자마자 그 레이저 판매 개수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내려오다가 수직 상승을 하면은 핑크색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그러니까 헤일러 이펙트라고 하죠. 후광 효과라 그러는데 제 핑크색을 보고 가게 와갖고 또 실버를 사가요. 그래서 심폐소생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미 나온 제품에 대한. 이제 한국 모토로라에서도 제가 이제 이 핑크색 출시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요. 왔을 때 네 번째 색깔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실버, 블랙, 핑크.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전날 술집, 어른들 가신 술집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거기 계신 그 종업원들이 그 그린이 대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사했는데 황이사 그린을 해야 할 그린.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그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택시 아니면은 새마을 운동 이런 게 이제 암시가 되는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그린으로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게 고민을 하다가 조건을 낸 게 그래도 뭐 오자마자 또 노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 갖고 고민하다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은 내가 라임을 쓰겠지만 그린은 안 되고 라임을 쓰는데 블랙이랑 콤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라임처럼 안 느껴질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렇게 했는데 저것도 되게 밤잠을 많이 잃었던 제품인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또 판매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개발팀에서 이제 일본에 출시를 했던 3G 레이저가 있었는데 한국에 3G가 안 나왔었어요. 레이저가. 그래갖고 3세대로 한번 내놨으면 좋겠다. 일본 엔진을 갖고 왔는데 그때 한국에 나오는 제품보다 더 두꺼운 엔진인 거예요. 안에가 들어있는 부품이. 그래서 되게 보잘것없는 그런 그 설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제품을 다 그 리프레시하는 조건으로 보겠다. 그래서 했던 건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품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제품과 경쟁력이 없고, 스펙상. 그래서 무형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했던 게 그 패션 트렌드에 맞춰 나가보자. 그러면 그것도 되게 무형적인 가치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스프링 앤 서머에 나오는 화이트 앤 골드가 되게 유행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 제품도 화이트 앤 골드로 해갖고 내놨는데, 되게 대박을 냈어요. 되게 그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을 하고 되게 많이 그 ROI가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학부생들을 데리고 이제 사용자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베큐 문화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인사이트가 나왔는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뭐 구이를 할 때 그 불이 보이는 게 체험상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용 화로로 했는데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그 화로가 안에 그러니까 불이 보이게끔 해서 저렇게 마치 이렇게 뭐 용암이 흐르는 그런 모양의 불이 보이는 그런 화로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것도 사실 단가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단 그냥 그렇게 불이 좀 더 잘 보임으로써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학생들 한 팀을 데리고 또 쓰레기통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쓰레기는 되게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난다. 그래갖고 나온 아이디어가 그냥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인데 보통 때는 이렇게 열어놨다가 냄새가 나면 여기 자석으로 이렇게 딱 닫을 수 있는 그런 지갑처럼 딱 잠기는 그런 쓰레기통이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날 때는 잠글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 했었습니다. 이건 수전을 했는데,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수전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비누 가지러 갈 때 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손 말릴 때 물 흘리고, 그래서 이게 물 흘리면 또 바이러스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이렇게 이를 없앨 수 있을까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그 그러니까 수전에 물이랑 비누를 같이 해서 삼각 구도로 집어넣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흘리는 물이 없어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간단한 솔루션이었는데, 이것도 되게 이렇게 어떤 무형적인 가치를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도 어떤 무형 가치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제가 옛날에 LV 매치를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되게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되게 고집이 세요. 자기 브랜드에 대한. 그러니까는 만약에 뭐 루이비통이 뭐 차를 하면 어떨까? 근데 그 차사가 나갖고 어떻게 되면 우리 브랜드가 망가지잖아.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무지 큰 회사예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자기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수익보다 높게 보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배워서 터득하지 않으면은 중국식한테 밀릴 것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이제 마케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좋은 제품, 되게 잘 팔리는 제품은 육군에 불과하다. 근데 항상 마케팅이란 공군이 지원이 돼야 된다. 마케팅, 그러니까 공군이 있어도 육군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육군이 훌륭해도 공군 지원을 받으면 더 잘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유통이 이제 글로벌로 발달을 했잖아요. 이제 물건이 어디가 다 똑같아요. 뭐 우리가 아인토벤에 가든 한국에 있든 다 똑같아요, 물건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도 의식을 해야 되고 남도 의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면은, 예산이 100억이 있으면은 얼마만큼을 마케팅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케팅에다가 10억을 쓸까? 20억을 쓸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그러니까는 좋은 제품으로 좋은 마케팅을 잘 나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마케팅 비용이 전체 예산의 반 이상. 그러니까 내가 100억 중에 50억, 60억을 쓸 수 있는 배짱이 있으면은 글로벌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중소기업들이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베팅을 할 수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요즘 와갖고 유통이 발달하면서 책이 새로 쓰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내가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가도 사람들이 보고서 저게 바로 2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이야라고 알아봐 주죠. 그죠? 그 기분에 매는 거고요. 근데 마케팅이 안 되면은 많이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품을 살 때 거꾸로 좋은 명품을 살려면은 마케팅이 잘 된 명품을 사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항상 이제 제가 많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충 하자. 뭐 2% 부족한데 이제 나가자, 출시하자, 이렇게 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소비자는 그 부족한 2%를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애플 제품의 갭 관리가 뭐 거의 0.1mm, 거의 뭐 없다. 그러니까 갭이 없다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 제품이 되게 견고하게 느껴져. 왜냐하면 파팅 라인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왠지 견고하게 느껴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금형 틀에서 드래프트 앵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없애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좋은 회사는 그걸 없애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는 왠지 더 견고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주고 사거든요. 그 마지막 2%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간과할 수도 생각을 하지만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유니클로라는 브랜드인데, 그 마지막 2%를 잡는 어페럴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더 있으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정말 색감이나 그 옷의 디자인, 자크의 선택, 버튼의 선택, 그런 이렇게 그 비율 이런 거를 정말 2%를 잡아내는 되게 대중적인 회사가 아닌가. 그 전에 지오다노나 갭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퀄리티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이미지를 항상 이제 미국 쪽이랑 얘기를 하면 한국 팀은 왜 이렇게 일을 잘해?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에이티브를 하는데 불리한 것도 있으면 유리한 것도 되게 많다. 그 중에 제일 유리한 거는 소주다. 소주로 여러 가지 마찰을 극복하고 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그 산지과 조교수로 있고요. 이제 모토로라 디자인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커리어를 미국에서 많이 쌓았고요. 이렇게 어떻게 종합대학처럼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전략기획으로 입사를 했고요. 미국을 나올 때는 이제 디자인 매니저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디자인 컨티뉴움에 있었고요. IIT라는 대학원, 그러니까 뉴 바우하우스라는 대학원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6년 정도 했었었고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나중에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